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자, 우리 모아모아톡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저한테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모아모아톡 하고 흉내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책 맞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분들 있으셨는데도 제가 꾸준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모아모아톡 이러시거든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소풍 가서 다 같이 해주신 100분의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드릴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텍스펌? 베스트 어카운팅? 베스트 어카운팅의 조이스 고 회계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하고 뒤에가 뭔지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다가 까먹었어요. 이제 고생하는 시즌이 끝나셨어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뚱뚱 벗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붓기를 뺄 때가 온 거죠. 그동안 계속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맞아. 계속 그 텍스 신고하느라고 앉아서 꼼짝을 못 하신 맞아. 표가 나요, 지금. 네, 같이 빼요, 우리. 네, 그래야겠어요. 네. 자, 이제 세금 신고는 끝났는데 세금 신고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있어요. 돌려받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좋고 맞아요. 내야 되는 사람 벌써 냈나요? 신고하면서? 그렇죠. 보통은 다 내셨고 네. 이제 익스텐드 하신 분들만 나눠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 보내고 나서서는 네. 이제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편지요? 예, 왜요? IRS에서도 받고 또 조지아에서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받으시면 네.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네. 또 그게 그 스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냥 버리시면 안 네.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돈을 나눠내시기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인스톨먼트로 그러면 이제 그 리퀘스트를 해서 보내면 네. IRS에서 이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허락하노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면 그걸 갖고 이제 보내시면 돼요, 돈을. 첫 번째는 그거고 또 어떤 이제 소년 그런 분 계셨는데 받으셨는데 이게 스캠인 줄 아셨대요. 네. 그냥 버리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한테 버리기 전에 스캔을 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하셔서 스캠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보냈더니 네네. 스캠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그 이제 텍스 보고를 도와주신 어카운턴트한테 가져가시면 네, 도와주실 테고 네. 아니면 읽어보셔서 하실 네. 수 있으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또 이제 그 제 손님들도 그런 걸 받은 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W2 하나이신 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 외에는 신고할 게 없으신 분. 없으신 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 보고 하면은 네. IRS에서 그런 편지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미국에 내가 40명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로컬 오피스 주소랑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펀드를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디렉트 디파짓을 해달라고 했는데 편지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왜 이유도 써 있어요. 디렉트 디파짓을 못했으니까 알려주라. 그러니까 그런 건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 했어요. 이게 당신 맞습니까? 라는 그런 레터가 올 수 있다. 네. 그건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또 텍스 신고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네. W2만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했을까 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니까 사실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농담 아니고 미국의 최은숙이 또 할 수 있죠. 같은 아이디로 40명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말도 안 되지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디를 다 도용해서 하는 일로 생각하면. 그렇죠. 도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IRA에서 편지가 올 수 있답니다. 저는 안 오고 돈만 오는 줄 알았어요. 돈 편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도제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예. 네. 연락이 오면 꼭 회계사님들한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요즘은 좋잖아요.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은 뭐 맞아요. 금방. 그러면 금방. 네. 자, 우리 세금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뭐 얼마가 됐건 보고를 하고 나면
회계사님이 이렇게 딱 그 이제 바인더에다가 넣어서 맞아요. 서류를 주세요. 네. 그게 지금 저희 집안 책꽂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맞아요. 그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보통은 IRS에서는 가이드라인은 한 3년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가는 거가 이제 그 텍스 이어가 겹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5년 정도는 킵을 하시라고 레커멘드를 해드려요. 적어도 5년. 근데 대부분 파일로도 또 어딘가에 보관이 돼 있지 않나요? 컴퓨터 안에? IRS는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사실 있을 수도 있다는 그냥 짐작이에요. 사실 그게 없으면 네. IRS한테 돈을 좀 내고 돈을 내고? 그거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요. 내 거 받을 땐 돈 안 주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제 기록을 놔둬야 되니까 한 5년 정도는 레커멘드를 하고요. 네. IRS에서 그보다 더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파일링을 한 그 파일링이 IRS에서 보기에 fraudulent하다고 할 경우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네. 이제 5년 정도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했는데 IRS에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바로 했는데.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제 IRS를 속이려고 한 네. 거랑은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참. 하여튼 근데 끝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5년 동안은 파일을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IRS에서 오는 편지를 절대 의심하시면서 버리거나 하지 마시라. 일단 확인을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아이디 문제로 인해서 IRS 오피스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네. 제가 부탁을 드려서 1099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간 내내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네. 1099 하는 분들이 텍스를 안 내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낸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텍스 시즌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플랜을 네.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 하셨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1099이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나마 이제 보통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네네. 어카운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기별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네네. 하시는데, 사실 이 1099 받으시는 분 중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좀 플랜을 하시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되셨는데 1099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고용된 것 같은 건데 네. 1099을 받으시는 네. 분들은 보통 그런 걸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1년이 딱 지나면 네. 텍스 보고할 때 한 번만 딱 하시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페널티 얘기도 좀 했는데, 네, 그래서 네. 아마 페널티를 좀 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가 한 부분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지금 리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1099을 이제 분기별로 텍스 보고를 안 하고, 또 우리가 텍스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안 내면 네. 1년이 딱 끝나서 텍스 보고를 하려면 우리 이제 목적에 갑자기 돈을 많이 내야 되면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텍스 내는 걸 좀 줄여볼까요? 네. 그거에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롱텀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시냐면 인컴 받으신 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컴을 줄이려고 하니까, 텍스블 네, 인컴을 네. 줄이려고 하니까 익스펜스를 막 다 넣게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제 인컴을 다 줄이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그때 남게 되는 그 프로핏이 남게 되잖아요. 다 이제 그 비용을 다 빼고 네, 나서 네. 그거가 금액이 이제 텍스를 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붙게 되는데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제할 거 다 제하고 남은 돈만 인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의 소셜 세큐리티 텍스의 양이 적어진다. 금액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좋은 건데? 낼 때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좋죠.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1954년 이후에 베이비 부머. 네, 이제 지금 계속 네. 우리가 계속 네. 리타일 하고 있잖아요. 네, 끝자락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이제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67세가 풀 리타이먼 에이지인 거예요. 그렇죠? 2살 늘었어요. 67년. 65세 아니었었어요? 아유, 67세 된 거예요? 67세예요. 1960년부터 이후 네. 67세.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은퇴연금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지금 차트 갖고 왔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은퇴 수입이 들어오는 소스를 네. 이렇게 차트로 만든 거예요. 네네. 보시는데 저 제일 큰 파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이 42%잖아요. 네네. 저게 뭐냐면은 저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맨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차트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 US 센서스에서 네네. 한 거를 갖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은퇴를 했을 때 인컴 소스가 도대체 몇 퍼센트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거를 했는 건데 42%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오고 거의 반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0%가 네. 펜션이라든지 네. 은퇴연금에서 오는 거예요. 401k 뭐 이런 그런 거요? 거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준비한 거 네, 아니면 네.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제 펜션을 줬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11%는 뭐 그 외 인트레스트를 받는 거 있잖아. 이자를 받는다든지 무슨 네. 디비던스를 받는다든지 네, 네. 그런 거고 나머지 11%는 뭐냐면 은퇴해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파트타임도 하고. 네, 네. 그런 분들. 그래서 인컴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6%가 이제 others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쉐어하고 싶었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해서 은퇴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내가 셀프 펀딩을 하는 거죠. 내가 세이빙을 저축하는 거. 네. 저축을 해서 그 은퇴 401k를 네. 한다지 못한 거 그거. 네. 아니면 내 형제나 자매나 네. relative나 friends가 도와주는 거. 그 별로 안 좋아. 네. 마지막에 네. government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government이 제일 처음에 했고 제일 많이 디펜던 하는데 이 6%를 특히 이제 저희 그 이민 하신 우리 한국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유는 자산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6%가 밖에 이제 자녀들한테나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자산을 다. 네, 네. 예, 그러면서 내 은퇴 플랜은 해결해 줘요. 뭐 용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줄 때는 내가 다 돌려받을 것 같지만 막상 때가 되면 내 전체 필요한 돈 아니면 내가 그 쓰는 돈의 6% 정도밖에 안 된다. 슬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수구 회계사님 모시고요.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뭐 텍스 신고 후에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될 수도 있는 그 IRS로부터의 통보 같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슬픈 얘기를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우리가 은퇴 후에 자식한테 완전히 뭐 100% 기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줬는데 실제로 다 따지고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전체 비용 써야 되는 돈의 한 6%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쵸. 네, 예. 그렇게 그런 정도의 컨트리뷰션이다. 그래서 예. 실제로 가장 큰 건 지금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니까 예. 우리가 1099을 받으시는 분들 그거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조금 더 내게 플랜을 짜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넘버가 이제 다 이렇게 평준화된 거니까 네, 다 네.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네. 부모님이 스스로 다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받고 엄마도 혼자 잘 살고 그건 더 좋지. 더 좋지. 제일 좋죠.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걸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죠. 내 걸 먼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맞아. 이제 그 넘버를 그러니까 1099을 하시는 분 특별히 좀 생각해 보셔서 지금부터 플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36,000불을 네. 에버리지로 벌었다고 쳐요. 1년의 네, 네. 인컴. 네. 그러니까 지금 1099 텍스 보고 하신 분들 2017년 거를 한번 꺼내 보세요. 꺼내 보셔서 텍스 보고를 얼마 하셨나 보시고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얼마 내셨나 보세요. 뭐냐면 36,000불을 내가 평균으로 냈을 경우에 네. 현재 계산해 보니까
monthly benefits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1,400불 정도 돼요. 몇 년, 10년을 내고 나면? 10년이 아니라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35년 에버리지를 치는 거예요. 35년을 내고 나면요? 그러니까 35년 에버리지를 쳐서 가격을 맞추는 거죠. 나오는 건데 그중에 10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 10년은 해야 네. 퀄리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니멈 10년 아니면은 뭐 그 쿼러가 40개 그쵸. 쿼러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네. 그만큼을 내야 받을 자격이 되는 거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 산정의 기준은 사실은 35년을 낸 걸 기준으로 그렇죠. 30살부터 65세 뭐 이 그렇죠. 정도 되게 네. 그렇죠. 그걸 에버리지 쳐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다 우리가 36,000이면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36,000을 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36,000 에버리지로 냈다고 했을 경우에 67세 우리가 네. 은퇴해서 그러니까 지금 36,000이 내 인컴인가요? 인컴. 그죠,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 인컴. 네. 그게 아마 안 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내가 6.2%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계속 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35년을 냈다고 치더라도 그 금액이 25,000 뭐 78,000밖에 안 돼요. 아, 35년 동안 내가 낸 총 금액이 네, 소셜 시큐리티. 아, 그래요? 근데 78,000. 78,000밖에 안 되는데 35년을 냈다고 치더라도 네네. 에버리지 36,000 인컴으로 네네. 했을 경우에 근데 인컴은 네. monthly income benefit은 내가 낸 사람이 1,400불 네. 만약에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일을 안 했으면 그 반을 받는다고 쳤을 경우에 네네. 한 달에 받는 게 2,100불 정도 2,100불. 2,100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야, 그럼 만약에 67세부터 20년을 받는다 그래도 만약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2,100불이 1년이면 뭐 24,000불이라고 하고 24,000 네. 10년이면 24만인 거예요. 와. 그런 베네핏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를 세이프 레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만약에 25,000을 네. 25,000 정도의 애뉴얼 인컴을 벌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60만이 넘게 캐시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계산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텍스 줄이는 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1,000불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셜 세큐리티를 조금 더 내게 하고 텍스 조금 더 내고 리타이어 한 후에 몇십 배의 그렇죠. 네, 이익을 보는 게 낫다. 생각해 보세요. 78,000밖에 안 냈는데 내 애뉴얼 인컴은 나와 내 아내가 네. 우리가 살아 있으면 받는 네. 게 25,000이면 3, 4년이면 다 웨이스트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100세 시대라 더 그러니까요. 길게 사니까. 네. 이제 걱정은 소셜 세큐리티의 그 트러스트 모아놓은 돈이 점점 없어져서 결국은 네네. 못 받게 된다. 뭐 반으로 준다. 별 얘기가 다 많잖아요. 예. 근데 선우미숙 씨하고 얘기할 때도 뭐 예. 그게 4분의 3으로 언제부턴 줄고 그 후에는 뭐 한 30몇 %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는 게 억울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쳐도 그렇게 쳐도 만약에 10년에 24만 불을 받는 거를 쳐서 그게 반을 받아도 12만 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이미 몇 배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퍼센트가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앉아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연세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플랜을 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보통은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네네. 다 해결이 되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은퇴 401k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은퇴하기가 한 10년, 15년 남으신 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준비를 정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10년, 15년 정도 남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40년 걔네 그 사람들은 네네. 근데 또 준비해서 계속 팔 거고. 네네네. 예, 근데 이 펀드가 없어진다고 해도 갑자기 네. 없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컴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회계사님한테 듣고 나서 약간 걱정도 되고 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왜 조이스고 회계사님은 특별히 플랜이 전공이다. 네. 물론 텍스 내는 거 파일 다 해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럼 지금 이런 각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컴 소스에 대한 플랜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린 것들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마다 돈이 있어요. 금액이. 네. 뭐 네, 어떤 네. 사람은 한 달에 난 2,000불이면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보다 더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이게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메디케어 인슈런스 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것도 이제 한 달에 800에서 1,000불이 될 거예요. 올라갈 걸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파이 차트대로 네, 네. 뭔가를 조금 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한 그 백보온이 되겠고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컴이 많으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인컴이 적은 데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현재 텍스를 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거 좀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다른 파일을 좀 더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그 다른 파일을 만들어 놓을 때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 내가 자산이 무조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자녀들한테 뭐 얘기하기 되게 어렵고 그러고 싶지 않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의 그 dignity 아, 그치. 그걸 킵할 네. 수 있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준비도 하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이스 고액회사님이 사실 재정 설계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 예, 예. 우리가 보통 재정 설계 그러면 네. 이제 전혀 다른 분야, 뭐 은행, 뭐 보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예. 회계사도 전문 분야로 이렇게 재정 설계를 하시네요. 어, 아니 왜냐면 회계사 그럼 대부분 텍스 맞아, 고정관념이 맞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두 개가 다른 분야예요. 아. 완전히 다른 분야라서 아마 네.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보험과 프로텍션하고 투자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텍스 분야 외에 이제 이쪽 공부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조이스 고객사님하고 내가 한 네 번째 네. 제가 하는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그냥 회계사님이니까 네, 네. 그냥 뭐 네. 이 텍스 뭐 당연히 이쪽으로만 생각하다 예,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들을수록 가만있어 내가 아는 어떤 그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회계이랑은 좀 다른 분야구나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이 돼서 이제 그 피스가 애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텍스 보고 하기 전에 네. 리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준비를 좀 해놓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들어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시는 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 신고할 때가 돼서야 우리가 이제 뭐 4월 15일, 3월 15일 막 이 네. 기간이 돼서야 서두르고 뭐 이제 맞아요. 회계사님을 네. 찾아가고 이러는데 지금이 오히려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반이 되면 5월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 지났지만 그래도 남은 한 해를 준비해서 텍스 신고할 때 네. 힘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더 리타이어 한 후에 예. 미래까지도 지금 준비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그 IRA하고 로스 IRA에 오, 대한 예, 얘기를 예. 또 짚고 넘어갔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건 텍스를 안 내는 건가 내는 건가에 대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컴이 생기면 사실 텍스 안 내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텍스를 줄이는 세이빙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소셜 세큐리티네. 그렇죠. 사실은. 예, 그 돈을 넣어서 캐시로 내가 60만 불 이상을 갖고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사실 뭐 이거 36,000에 대해서 6.2% 내는 거가 얼마예요? 얼마? 2,0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면. 많은 분들이 아예 안 내고 내가 리타이어 한 후에는 완전히 정부의 디펜더에서 살겠다라는 분도 사실 심심치 않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건 이제 그 정부의 뭐라자면 mercy.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재정 상태 네. 이런 거에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플랜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플랜을 하는 거고. 그게 문제야. 늘 이 중간에 있는 게 문제죠. 네. 이야, 오늘 정말 뭐 이 텍스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사실은 대부분 에이 막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이스 회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15년 후에 이제 리타이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아, 나이 다 나오면 안 돼요. 하여튼, 네. 그 이상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조이수구 회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저희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이수구 회계사 사무실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뉴코아. 예. 2층. 2층. 예, 뉴코아 맞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네. 전화하시면 처음 30분 무료. 예. 30분 후엔 돈 내세요. 어쨌든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력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조이수구 회계사님 모시고 너무 좋은 얘기 나눴고요.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얘기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아모아톡은 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